효율적인 시간 관리에서는 네. 단순화가 되게 중요하고요. 네. 시각화가 엄청 중요합니다. 단순화와 시각화. 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면은 내가 이게 자원이라는 걸 빨리 인지를 해야 돼요. 시간이 자원이다. 네, 시간이 이걸 얼마만큼 내가 효율적으로 쓰는가에 따라 이제 어떤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에 따라 어떤 아웃풋들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아날로그 시계를 차거든요. 이런 것들도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양적으로 쓰고 있다는 걸 항상 인지하려고 네네. 그런 것들이에요. 이만큼이 없어지니까. 네. 내가 이만큼 시간을 썼는데 이것밖에 아웃풋이 안 나오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럼 이런 방법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단순화는 뭐고 시각화는 뭔가요? 그 가장 두 가지 큰 방법이 있는데요. 네. 가장 유명한 게 아이젠하워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젠하워. 네. 근데 저는 실제 사무실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네. 이렇게 테이블을 크게 나눠요. 네. 나누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 이렇게 일이 잘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은 항상 잡일을 하다가 하루가 다 지나가 버린 경우가 많아요. 네. 회사에 계시면 전화를 받는다든지 메일 답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체 톡 같은 거 회신을 한다든지 그죠. 이러면 시간은 거의 날아가는 거죠 완전.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시각화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무조건 써봐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네. 목록을 다 써보고요. 네. 이거를 뭐 저 같은 경우는 포스트잇에다 써요. 네. 써서 그 다음에 앞에다가 화이트보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십자가를 그어서 나눠요. 네 칸. 네. 그래서 중요한 것, 그 다음에 긴급한 것 이렇게 축을 두 개를 만듭니다. 아하. 네. 그래서 중요하고 긴급한 거는 내가 처리를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네. 즉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사분면에서. 네, 사분면으로 나눠가지고. 네, 네. 근데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네. 이거는 나중에 해도 돼요. 근데 대부분 여기 들어가는 게 자기 개발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기 만족적인 시간 관리는 여기에 모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다음에 중요하진 않은데 긴급한 애들이 있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 관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여기다 모든 시간을 다 써서 그래요. 이거 안 하면 벌금 내고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 있죠. 네. 그다음에 매일 회신 한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직원들이 이제 같이 근무를 하는데 과거에는 모든 걸 제가 처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네. 체력도 자원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체력을 제가 쓰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저는 어떤 때는 운전할 수 있는데도 택시를 타요. 그 속에서 뭐 회신도 해야 되고 전화도 네네. 해야 되고 저는 이제 말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택시에서 모두 해결을 하는 거예요. 이동하면서. 네. 이런 시간대 사실 뭔가 집중해서 하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죠, 그죠. 근데 회신이나 통화는 딱 거기가 적당해요. 그래서 근데 어떤 때는 또 그냥 운전할 때도 있죠. 뭐 네. 스트레스 풀고 노래 부르고 싶을 네, 때는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을 써주는 거죠. 그다음에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은 네. 삭제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 시간 관리 실패하시는 분들이 안 중요한 일에 시간을 거의 다 써요. 네. 출근해서 수시로 메일함을 본다든지 전화를 다 받는다든지 네. 이렇게 하면 습관적으로 그걸 하는 하죠. 거죠. 근데 네. 그거는 시간에 끌려가는 어떤 아하. 행동인 거죠. 그 카톡 같은 거 알림 꺼놔야 돼요. 저는 네. 애초에 모든 알림이 없어요. 네. 저 핸드폰에는 그리고 네. 메일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인터넷도 없고 그냥 메모 기능만 씁니다. 네. 핸드폰은 최신 걸 쓰지만 네. 이게 그런데 안 끌려가기 위해서 맞아. 이 알림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알림 하면 안 돼요. 끌려가잖아요. 네, 끌려가요. 그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긴급하지 않은 거를 네. 긴급하게 느끼게 하고 네. 중요하지 않은 걸 중요하게 느끼게 해버려요. 맞아. 뭔가 빨리 답장을 안 했을 때 떠오르는 상대방의 실망한 얼굴 이런 거는 안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해도 되고 네. 그런 것들인데 이제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 관리를 하시죠. 맞아. 그래서 요거를 눈에 딱 보이게 하셔가지고 네. 내가 완수한 일은 딱 띄어내서 버리는 게 가장 좋아요. 찢어버리거나. 네네. 그렇게 해야 일의 개수가 줄어들고 사실 시간 관리라는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네. 할 게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뭔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네. 신사임당님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저도 이거 있어요. 저는 이거 시각화가 네.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뭔가요? 우리가 해야 될 잡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너무 많죠. 네. 근데 그거가 떠올랐다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네. 이빨 닦느라고 날아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저 머릿속에. 네. 근데 그것이 나중에 생각하면 이게 중요한지 아닌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죠. 네. 그럼 그것 때문에 하루가 불쾌하게 시작을 해요. 맞아요. 찝찝한 느낌. 네. 네. 근데 적어 놓으면 네. 까먹어도 되잖아요. 맞아요. 그냥 머리가 개운해지는 거예요. 머리가 개운해져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시각화를 해놓으면 네. 저도 투두리스트를 진짜 사소한 것까지 다 쓰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기억이 안 나서 아니면 내가 이거를
까먹을까봐 네. 그런 불안감이 마음에서 그 감정을 일단 제거하는 거죠. 네. 그 감정이 남아 있으면 하루 컨디션을 망칠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걸 까먹었으면 어떡해? 맞아요. 그 더 위험한 거고.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무조건 적어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시간 관리 책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무조건 적고 네. 이후에 분류를 한다. 네. 처음에는 떠오른 걸 다 적어요. 일단은 네. 빠뜨리는 순간 불안함에 빠지거든요. 네. 네. 다 적고 이제 우선순위를 분류를 하는 거죠. 아. 그래서 여기서 자기와의 약속이 있으면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처럼 중요하고 급한 일을 빨간색으로 체크를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거는 뭐 녹색 이런 식으로 네. 뭐 의미부여를 할 수 있겠죠. 녹색은 네, 네. 미래의 나를 위한 어떤 뭐 잔디 씨앗이야 이런 느낌. 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시각화를 하고 보면은 뭐 네. 파란색, 회색은 제가 이제 안 중요한 것들 그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생각보다 파란 게 되게 많아요. 네. 급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생각보다 되게 네. 많다는 거죠. 이것들만 뒤로 미뤄도 시간 관리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근데 이렇잖아요. 이게 그 사이언스 배슬의 독구름이 네. 데미지는 약하지만 네. 결국 럴커를 터뜨리듯이 맞아요. 네. 그 안 중요한 일들이 데미지가 네. 너무 쌓여서 네. 계속 미루다 보면 중요한 일이 계속 있어서 네. 작은 일들을 계속 미루다 보면 얘네가 너무 막 먼지 덩어리처럼 엄청 커져버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나요? 그때는 조직을 사실 만들어야 되죠. 아. 그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 없다는 것 자체가 내가 엄청나게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고 네네. 시간적으로 내가 좀 실패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우선순위상 처리를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결단을 했는데 네. 근데 사실은 후속 절차를 내가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처리해 줄 사람을 내가 빨리 뽑아야 돼요. 아.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저 네. 실제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아. 그거를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일이 커질수록 그죠. 그게 안 중요한 일인 것 같은데 이게 눈덩이처럼 쌓이면은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업무가 안 예, 돌아가죠. 예. 그렇게 되니까 몰아서 하려고 그래도 이걸 몰다 보니까 몰았는데 막 일주일치야 이러면 그러면 스트레스 때문에 일이 아예 안 돼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이 방식으로 하다가 직원분들한테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예, 예. 그래서 안 적으면 우울증 걸리는 것 같아요. 적으셔야 돼요. 머릿속에 이 해야 되는 일들이 막 계속 중요한 것과 안 중요한 것들이 막 엉켜서 이게 네. 스케줄표에 이게 막 쌓여 있어도 스트레스인데 맞아요. 안 적혀 있는 게 머리에 이런 상념 같은 걸로 막 쌓여 있으면 네. 진짜 눈 뜨면 고통스러워지거든요. 네. 그 기분을 알죠. 아세요? 알죠. 네. 네, 제가 그랬었어요. 그 진짜 삶이 제일 쓰레기 같았던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어느 정도냐면 이거를 정리해 보는 것,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쓰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내 위치를 내가 인식을 하면 너무 뒤처져 있을까 봐. 친구들보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그 게임 중독에 빠졌을 때 이제 그런 거죠. 저는 되게 의외예요. 저는 네. 사실 그때를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언제요? 작년쯤이었는데 런던 오빠께서 네. 대신 그때 공지를 올리셨는데 네. 그때 이제 병원 가시기 전에 네네. 한번 봐야죠. 요즘 너무 지금 신사임당님께서 네. 지금 그게 DP 왔다. 네, 저기 네. 번아웃이 네. 굉장히 요즘 좀 힘들다. 뭐 이러면서 이제 네. 그런 얘기 하시다가 갑자기 병원 가셔서 깜짝 놀랐어요. 네. 나 지금 엄청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시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아니야. 그때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오히려 그 스트레스라기보다는 네. 제 욕심인 거죠. 네. 욕심을 제 체력 이상의 욕심을 제가 내는 거고. 더 해야 되는데 그냥 픽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는 좀 욕심을 버렸죠. 그래 그러다 죽겠다. 예, 그때는 오히려 괜찮았는데 네. 그럴 때가 더 힘들었죠. 오히려 내가 해야 될 거 계속 외면하고 있을 때. 예. 예전보다는 제가 이렇게 만나뵈니까 좀 더 영상에서 뵐 때 느낌이 네. 뭐랄까 요즘 좀 편해 보이세요? 예전보다. 확실히 그렇죠. 네, 요즘에는 조금 네. 더 그렇게. 왜냐면 이게 좀 낫거든요. 은행 문 닫아. 그래 닫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생각이라서 네. 닫으면 닫힌 김에 쉬지 뭐 이런 걸로 생각을 바꿨어요. 네. 네. 그래서 건강도 중요하니까요. 네. 건강이 진짜 중요하다. 건강이 진짜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바꿨고. 여튼 이 단순화와 시각화. 네. 단순화의 관점에서는 시각화는 이제 쓰는 거고 네네. 단순화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단순화도 사실 내가 네. 어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은 네. 그 일들이 점점 어떤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막 이렇게 커져요. 구름처럼. 근데 네.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쓰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예를 들어서 공부하기 같으면은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공부로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오늘 뭐 10페이지를 공부를 한다 이러면은 네. 10페이지를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안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시험의 답을 알기까지 이르는 과정들이 예를 들어서 5단계가 있어요. 네. 그럼 10분 동안 이 1단계를 한다. 이런 식으로 내가 절차를 세분화해서 네. 할 일을 명확하게 만드는 게 저는 단순화라고 생각해요. 아. 그냥 생각을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절차를 매우 세분화해서 네. 현재 해야 될 일이 완전 명료해지는 것. 딱 요것만 하면 되게끔. 네. 그렇게 만드는 게 단순화 같아요. 아. 네. 이 시간엔 이것만 한다. 이런 거. 네. 쉽게 이렇게 느낌이 오지 않으시겠지만. 아니요. 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은 예를 들어 돈을 번다. 네. 이거를 구체화하세요. 이러면 저는 3,286원을 벌 거예요. 네, 그런 거죠. 네, 맞아요. 3,286만 원을 벌 거예요라는 건 구체화가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구체화라고 생각을 하죠. 네, 네. 보통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게 구체하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동안 그거를 n분을 하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1시간 동안 벌 수 있는 돈을 2시간 동안 이걸 번다. 네. 이것이 구체화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맞아요. 거기서 단계를 조금 더 나눠서 예, 예. 그걸 위해서 나는 지금 뭘 한다. 이런 예. 것들. 근데 이제 제가 그것을 돈을 버는 과정에 있어서 상품을 생산하는 것과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손님을 데려오는 것. 네. 이 세 개를 하면 나에게 돈이 벌려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느낌. 예, 손님을 데려와서 손님을 설득하고 상품을 제공하고 나면 나한테 돈이 벌려져 있는 건데 네. 그럼 이거를 4단계로 했을 때 네. 나는 손님을 데려오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을 한다. 네, 네. 손님을 데려오는 작업 중에는 뭐 인스타그램이 있고 유튜브가 있고 아니면 검색 최적화가 있고 뭐 키워드 맞추는 게 있는데 오늘 지금 10분에서는 키워드 맞추는 걸 한다. 네. 이렇게까지 이게 구체화의 방법인데 맞아요. 그게 저는 구체화 단순화라고 네, 생각해요. 이게 단순화의 방법인데 그냥 숫자를 구체적으로 쓰는 게 구체적인 건 아닌데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 2시 28분부터 56분까지 뭐 얼마를 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그게 구체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엄청 추상적이고 복잡하고 네. 하면 할수록 내가 머릿속에 의구심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네. 제대로 하고 있나? 네. 돈이 벌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겠죠. 그러니까 돈 버는 거는 단순화해야 되거든. 단순화. 네. 공부도 네. 똑같아요. 네. 네. 근데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세분화돼 있는 분들은 되게 그 순간 집중을 되게 잘하고 성취를 잘 얻거든요. 네. 이 단계에 내가 수행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거를 할 수 있어라는 게 있는데 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꾸 하면서 이렇게 이게 맞나?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 나는 소질이 없는 것 같아라는 말을 하죠. 저는 네.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네. 소질. 제가 디아블로라는 게임을 했었어요. 저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디아블로의 메피스토라는 애를 네. 그 소서리스로 계속 잡는 짓을 했었어요. 왜냐면 거기에서 아이템이 딸고요? 나오거든요. 조디악 링인가요? 네네. 거기에 아이템이 나오는데 그 메피스토라는 몬스터를 계속 잡는 거예요. 메피스토 잡고 나면 방 나와서 다시 메피스토 잡고 나와서 메피스토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하던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난 소질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난 더 많이 하는 거야. 그냥. 네. 그냥 그건데 그거에 대해서 소질을 얘기한다는 자체가 네.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크고 나서 이 돈 버는 거나 유튜브나 이런 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소질로 내 한계를 딱 해버리면 그 다음은 어차피 내가 해도 안 되는 영역으로 버리면 되니까. 맞아요.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맥락에서 누가 네. 소질이 없다라면 저는 이렇게 들려요. 나는 지금부터 나에게 닥칠 일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싫고 귀찮고 도망칠 거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내가 끝까지 해보지 않고 네. 포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어떤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정말 끝까지 해보고 나는 소질이 없다는 느끼신 분도 계시죠. 네. 그때는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겠지만 그죠. 해보지 않고 도망치는 건 조금.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평범한 수준. 네. 평범한 수준에 있어서 소질은 그러니까 그냥 저 자꾸 이제 돈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네. 우리가 먹고 사는 정도의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소질은 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1,000만 원? 월 1,000만 원 버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다가 악플을 엄청 받은 거예요.
누구나 1,000만 원 벌 수 있다. 이거를 아 이거 진짜 초기 때 얘긴데.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 얘기를 안 해요. 전 되게 좋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예. 그 커뮤니티에 쓰신 적도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더 이상 이런 식의 어떤 내가 글을 하지 않는다. 네네. 그래서 처음에 대한민국 직업의 귀천이 있다. 썸네일도 네. 기억나거든요. 이렇게 하시죠. 예. 그거랑 뭐 어떤 그런 얘기들 많이 해줬어요. 네. 월 1,000만 원 버는 뭐. 네. 방법 근데 이제 이런 뭐 그런 거는 이제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싫어하죠. 예.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저 그때 막 생각. 그래서 그게 뭐 소질이라는 측면에서 그는 저는 그런 그 금액의 소질이라는 거는 진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 종이 한 장 차이의 세계 있잖아요. 네. 진짜 이 첨단에 서 있는 여기서 소질이라는 것이 차별화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맞아요. 그 단계에서 소질을 논하는 거는 저는 당연히 진짜 맞아. 누구는 평생을 바쳤지만 노벨상을 타지 못했고 누구는 이걸 해냈어. 그거는 천부적인 거다. 네. 그런 게 있겠지만 저는 그냥 평범한 수준에서 소질을 논한다는 건 굉장히 그 소질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그 무게감이나 이런 거를 되게 그냥 쉽게 생각하는 그쵸.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사실은 여전히 합니다. 어떻게 어쩌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고민을 네. 많이 하시니까요. 또 음. 그때도 요즘에 시간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유튜브 네. 분석 같은 걸 못하는 게 너무 아쉽다고 하신 거 보죠. 네, 맞아요. 참 계속 연구를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네.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는 저희 직원이랑 같이 약간 그 싱크탱크 같이 만들었어요. 유튜브 분석하는 걸 교육을 한 다음에 네.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분석을 한 거를 저한테 리포팅을 하게. 그럼 저는 그 리포팅 받은 걸 분석을 하면 되니까. 그래도 이제 신뢰를 그만큼 이제 하시는 거네요. 그죠. 네. 훈련을 계속 하고 하니까. 그때 나오셨던 그 분인가요? 방송에 네. 그때 뒤에 돈 버는 법을 가르쳤던 그 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맞아. 그 친구도 있고 다른 친구들도 있고 네. 한 6명 정도가 지금 친구를 6분이 하고 계세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작가죠. 작가와 PD죠. 네. 이렇게 6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고 채널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네. 저랑 네. 경쟁을 하는 거죠. 그 PD 역할을 맡은 친구는 네. 그 친구가 만든 영상이랑 제 거랑 퍼포먼스 비교를 해가지고 네. 이게 더 뛰어나면 네. 저보다 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내기 시작하면 이제 제 채널도 넘기려고. 와, 친구한테. 대단하신데요? 네. 그렇게 그런 생각을 식으로. 하시는군요. 네. 그렇게 하고 뭐 진행자 같은 경우도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진행자를 발굴을 해서 저와 대결을 하는 거죠. 퍼포먼스 값을 계속 성과 지표를 계속 분석을 해서 저는 뭐 150만 채널에서 하겠지만 그 친구는 1만 명 채널에서 하겠죠. 네. 근데 1만 명 채널에서의 퍼포먼스랑 이거를 비교를 해서 가다가 이 친구가 나를 따라잡으면 제 채널의 진행자를 제가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은 장기적으로 그렇게 플랜을 짜고 또 방향을 많이 바꿨습니다. 되게 놀랐어요. 그런 어떤 이건 내 거야라는 어떤 아이덴티티 이런 데 대한 욕심도 없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렇게 그래도 인정하시는 게. 네, 저는 그런 거는 없어요. 저는 그것보다 승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실용주의적인 사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뭐 공부 얘기를 또 다시 좀 하면은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나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분들. 이게 분명히 객관적으로 별로 안 좋은 건데 뭔가 그 자존감,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분명히 안 좋은 방법인데 끝까지 고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나보다 조금 더 뭔가를 잘하거나 가지고 있다는 데서 인정을 아예 안 한다든지. 그걸 외면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발전을 못하고.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제가 잘 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좀 더 향상하려면은 차이점이 인지가 돼야 노력으로 채울 수가 있거든요. 뭔가 방법이 있는. 근데 그 자체를 부정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 성과주의가 위험한 점도 있지만 성과주의가 생각을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명료하게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물론 뭐 100% 성과주의로 모든 것을 그 잣대를 들이밀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과만 따진다면 그 과정이 답이 없는 분야를 할 때 그 과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네. 사고를 단순화하고 속도를 내는데 성과주의만큼 빠른 거는 또 없으니까. 그거를 스스로한테 적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는 남한테 적용을 자꾸 하거든요. 아. 야 너는 무슨 성과가 있냐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사실 자기는 자기한테 그런 걸 적용을 잘 안 해요. 굉장히 그죠. 관대하고 네. 괜찮아 뭐 이럴 수 있지라고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냥 비성과주의, 온정주의 스스로한테. 네네네네. 거꾸로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남한테는 조금 온정주의, 나한테는 진짜 멋있다. 이런 게 필요한 그런 사람이 진짜 같아요.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깨달은 거를 또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고 네. 뭐 깨닫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또 알려주고. 네. 그죠. 그거를 성과를 익혀가는 과정에서 또 응원도 해주고 이럴 수 있으면 좋은 팀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보시고 드림스쿨은 뭐예요? 꿈을 이뤄주는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어떤 시험이 목표가 되면 안 되고 그걸 지나서 어떤 자기가 분명 원하는 게 있을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저급한 거라도 상관없어요. 네. 나는 빨리 합격해서 소개팅 하겠다도 좋고. 근데 요즘에 학생들이 그게 너무 없어요. 네. 그냥 시험을 잘 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지나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꿈을 이뤄주는 학교라는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은규 변호사님 모시고 시간 관리,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